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15일 차이나 전기차 솔라 액티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91%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4% 하락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증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전쟁 상황이 이어서 지금 각국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그런 문제였지만 이제 그 문제가 점점 외교적으로 좀 사방으로 좀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가 될 것으로 이제 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경기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코로나 이후에 좀 성장할 수 있는 그 경기 회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다시금 그런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큰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그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이제 또 물가가 올라가 버리는, 그래서 금리 인상을 미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장기 경제 침체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왔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조심스럽게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일봉 차트 이제 바닥 라인, 거의 뭐 바닥 최하단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점 라인 점점 낮추면서 하락 수렴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락을 크게 했을 때는 2400선까지도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또 7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또 그렇게 크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그런 대외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 자산으로부터 좀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바닥 라인을 지금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제 지수가 반등한다고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좀 투자자분들도 힘든 나날이 되고 있고요. 좀 지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월봉도 마찬가지 이제 반등할 시점이었지만 계속해서 아래로 밀어붙이면서 음봉이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투자자도 수급이 딱히 들어오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불확실한 상황이 어떻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일단은 적어도 5월까지는 그 전쟁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증시도 상당히 이제 많이 내렸습니다. 나스닥도 내렸고요. 니케이는 오늘 조금 이제 부합 정도로 마무리했지만 이제 상하이 증시가 좀 많이 내렸죠. 그래서 중국 증시가 또 코로나가 퍼지면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그 신경전이 또 이어지면서 그런 여파에 대한 또 큰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또 글로벌 증시가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뭐 나스닥을 포함해서 유럽 증시도 거의 매일매일 하락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날이 거의 드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도 보시면은 1245원이고요. 이제 저희 목표치 1250원까지 거의 뭐 5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큰 파동에 이어서 이제 상단을 또 뚫어줄 수도 있을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도 이렇게 고점을 한번 찍고 내려왔었는데 이 고점까지도 한번 뚫고 나갈 것인지 1,400원 가까이죠. 네, 그렇게 또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번씩 튀어주는 구간이 있긴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면 코스피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나가는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달러 가치가 올라갈수록 미국 증시가 오히려 유리하고요. 네, 근데 그 미국 증시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더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제 MSCI
러시아를 퇴출을 하고 그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혹은 뭐 해외로 자금이 좀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지금 시장 전체적인 그런 수급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게 호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증시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증시 자체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또 이제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우크라이나를 빨리 원래는 점령을 하고 또 크림반도처럼 그렇게 좀 손쉽게 동부 쪽만 점령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너무 전쟁이 장기화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핵 그 부대에다가 또 준비를 하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위험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감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우려되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사태가 좋지 않아질수록 주식시장과 그런 자본시장에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또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또 경고를 하긴 했는데 지금 러시아와 이제 정상 무역 협력을 이어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또 이제 러시아 쪽에 그런 자금줄 그리고 러시아가 또 무기를 공급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일단 뭐 부인은 했습니다. 근데 또 중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입장이 비슷하고 둘 다 또 사회주의로서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들과 서방 미국과 또 대치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도 대만이라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를 손절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증시 자체가 지금 안 그래도 금리 인상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서 이렇게 이벤트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증시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고요. 이 중국과 미국이 또 어떤 대결 구도를 펼쳐갈지도 상당히 이제 좀 관심 가져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틀 뒤면은 또 이제 FOMC 결과가 나오고요. 그 FOMC가 이제 금리 인상을 몇 프로 할지 아마 0.25% 정도 해서 뭐 시장의 예상에 맞게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되었기 때문에 뭐 큰 타격은 없겠지만 지금은 국제적인 그 정세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주시를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은 뭐 미국 증시는 조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최근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또 민감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독일을 포함해서 프랑스, 뭐 유럽 증시는 1% 내외로 뭐 하락 중이고요. 계속 하락합니다. 요새는 매일. 그리고 이 채권 수익률도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2.1%까지 또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그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미룰 수는 없고 일단 그 상향 폭을 조금 줄이거나 속도를 늦추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증시 보고요. 매일매일 이 증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좀 앞에 좀 길더라도 여러분들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140원 하락해서 1% 가까이 하락했고요. 14,235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급락을 하면서 좀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반등을 하고 막판에 또 하락을 하였고요. 지금 이제 시간외 가격을 보시면은 거래가 조금 붙으면서 시간외 거래가 좀 2% 가까이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4,000원을 지금 깨버렸죠. 지금 이제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쌍바닥을 다질 것인지 이제 바닥 라인을 형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것인지 그런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14,000원 가까이 뭐 하락을 했었지만 13,000원대로 본격적으로 진입은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간의 가격이 눌러지면서 내일 또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온다면 충분히 그런 추세 자체가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바닥을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라고 보여지고요. 쌍바닥 라인 자체가 지금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른쪽으로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버린 상황에서 지금 거래량이 붙으면서 좀 내려간다면 굉장히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야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주가 자체가 이런 식으로 좀 수렴을 하면서 이평선 자체가 좀 모여지는 그런 패턴이 나와야 되고요. 이 의문선 그림을 적어도 이제 돌파를 해주는 그런 시그널이 좀 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면 21선 자체가 꾸준히 지금 그냥 추세에 따라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61선조차도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바닥 라인이 어디인지는 속단하기는 이르다. 네, 그냥 기술적으로 뭐 이런 전고점 부근이라서 지지를 해주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면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기술적인 지지 라인은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10,000원대까지도 지금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신규 종목이다 보니까 신규 ETF 종목이다 보니까 고점 저점 자체가 사실 이 추세 자체가 굉장히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쭉 올랐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내렸을 때 적당히 마무리하겠지라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이제 크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기관 투자자에서는 계속 빠져나가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조금 매수를 했지만 내일 또 어떻게 분위기를 전환할지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뭐 간간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크게 많은 양 아니기 때문에 일단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쯤에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그 리스크에 대해서 좀 오늘 부각이 되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이제 또 대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2차 제재를 경고한다고 했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러시아 제재를 위해서 러시아 지원을 지금 하지 말자라고 이제 서방 국가들과 우리나라도 이제 그쪽에 포함이 되었고요. 근데 이제 중국은 러시아로 이제 물꼬를 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 무역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러시아 자체는 중국 쪽에 무기 공급까지 요청을 한 상태인데 무기 공급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중국과 미국이 또 어떻게 대립을 할지 또 관건이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전에는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컸습니다.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도 굉장히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굉장히 극화되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 중국의 화웨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그 기업을 예를 들면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해졌을 경우에는 서로 이제 피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중국 기업의 성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초입기지만 굉장히 촉각을 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러시아에 이어서 중국과 미국이 또 부딪히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 증시 전체가 좀 크게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또 중국 증시가 또 많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우려감 때문에 미중에 대한 격화 때문에 뉴욕 증시 퇴출 중국에 대한 빅테크 종목들이 뉴욕 증시에서 퇴출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감 속에서 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더 살펴보시면 이날 이제 급락한 중국 빅테크들이 당장 예비 상장 폐지 명단에 오른 것은 아닌데 3년 연속 외국 회사 문책법을 어기면 뉴욕 증시 무더기 퇴출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공포가 이제 투자 심리를 억눌렀다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퇴출이 되고 또 된다면 이제 중국도 아무래도 또 보복 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두 나라 간에 또 패권 다툼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 격화되는 상황이 좀 많이 완화가 되었었는데 지금 다시 코로나가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시발점이 또 이제 러시아가 되면서 네, 굉장히 국제 정세가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여기 보시면은 중국도 주요 도시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지금 봉쇄가 되었죠. 지금 선전시도 봉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동부 쪽에 또 다른 도시, 큰 도시도 지금 봉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다른 선진국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방역 패스라든지 그런 좀 그 격리를 좀 완화시키면서 이제는 뭐 걸릴 사람은 다 걸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도 그런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봉쇄를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쇄가 계속 길어진다면 결국에는 제조업과 같은 그런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중국이라는 그 나라 자체는 뭐 봉쇄를 한 번에 이제 강제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막을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봉쇄가 이제 언제까지 진행이 될 것인지도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모습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봉쇄로 인해서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시가 봉쇄가 되니까 애플 공급 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송전 공장 가동을 중단을 하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애플이라든지 퀄컴, 마벨 뭐 이런 반도체 종목들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게 뭐 반도체 종목이 좀 하락을 했지만 지금 이제 중국 코로나가 최근에 확산을 해가지고 5천 명까지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도 보시면 뭐 급진적으로 갑자기 번지거든요. 오미크론은 특히 마스크를 쓰더라도 번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파력이 큰데요. 중국이 그걸 막지 못한다고 하였을 때, 네, 그게 이제 각 도시에 번졌다라고 했을 때, 그걸 또 봉쇄 조치를 하면서 억지로 막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제조업 기업들에게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중국 배터리 기업들, 2차 전지 사업에도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도 상당히 이제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국 투자 상장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그렇게 공격적인 투자가 있었는데요.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이제 레드오션이 되나 이런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의 그 주 내용은 이제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시장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우리나라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우려감으로 좀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이렇게 경쟁이 가속화가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중국 시장이 이렇게 이 잠식하게 전체 2차 전지 시장을 잠식하도록 또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쟁력이 치열해지고 그다음에 시장이 포화될수록 이제 그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사이클이 빨리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라는 것이 반도체 산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 주가들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네. 근데 계속 올라가긴 하죠. 근데 반도체라는 것은 큰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고 일단은 뭐 10나노, 5나노, 뭐 3나노 이런 식으로 이제 단위가 작아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국 배터리라든지 국내 배터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핵심 기술이 다르거든요. 생산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그래서 오히려 디스플레이처럼 뭐 LCD라든지 OLED라든지 뭐 그런 LED 쪽, 네, 그런 디스플레이처럼 이제 중국 쪽은 값싼 쪽으로 이제 LCD로 이제 덤벼드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기술이 좋은 그런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그런 기술적으로 차별을 두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시장과는 또 이제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이 반도체라는 것도 시장이 포화가 될수록 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이제 제조 단가에 대해서 익률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사이클에 대해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주시를 하면서 종목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사이클이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클이 지금 좀 포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공장 증설을 이제 꽤나 완료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찍어내는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전체적인 제조업이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런 산업에 대해서 제조업 산업에 대해서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기존에 예측하던 그 성장률 대비해서 그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전지를 생각했을 때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겠지. 이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 2차 전지 시장이 어떤 성장률을 가지고 임해오다가 그리고 그 어떤 성장률에 대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거든요. 네. 근데 이미 주가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2차 전지 시장이 커지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네,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2차 전지 전체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더 깊은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조정입니다. 그래서 뭐 초장기 투자 네, 뭐 3년, 5년, 10년 이렇게 뭐 가져간다라고 하고 뭐 지금은 뭐 끄떡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최근에 이 기술 진보, 네, 세계적인 그 기술력이 좀 바뀌는 트렌드를 보았을 때는 10년은 너무 깁니다. 네, 이제는 10년은 너무 길게 보는 거고요. 예전처럼 10년을 보아와서 뭐 삼성전자가 몇 배가 되었다 이런 시기가 이제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세상이 빨리 바뀌고 주식시장이라든지 그런 자본시장이 꽤나 이제 포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세 자체가 많이 지금 옛날보다는 좀 네, 힘들어진 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ETF 같은 종목들은 사실 전체 시장이 빠질 때는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있고, 그리고 특히 차이나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 중국 리스크, 차이나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크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지금은. 그래서 계속 뭐 내려간다고 잡지 마시고, 만약에 물려 계시더라면 그냥 일단은 지켜보십시오. 네. 뭐 손절하기엔 너무 큰 손실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지켜보시고 계속 지금 자금을 투입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를 고려하더라도 아직은 저는 신규 매수를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만큼 시장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규 매입을 이 차이나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들어가는 타이밍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거라고 지금 뭐 아무 때나 들어가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본인이 기준을 딱 가지고 그 바닥을 확실히 확인하고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무작정 매수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차이나 전기차는 네, 여기까지 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한 번씩 또 이렇게 점검을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